서해 앞바다와 기름진 갯벌을 품고 있는 인천. 물의 도시란 말이 아깝지 않을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해양 친수 공간을 갖춘 인천은 바다가 아닌 또 다른 거대한 물줄기 하나를 품고 있다. 바로 한강이다. 강원도 태백산맥 금대봉에서 발원해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한강의 최종 종착점은 서해와 만나는 강화만. 우리는 이 일대를 한강하구라 부른다. 물에는 경계가 없다. 하지만 한강하구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로 흐르는 67km. 이 구역은 또 하나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금단의 구역, 닫힌 공간이었던 한강하구는 하나의 거대한 경계다. 강과 바다를 나누는 경계이자 남한과 북한이 맞닿는 경계다. 경계에서도 삶은 이어진다. 한강하구를 품고 있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교동대교가 끊기면 영락없이 닫힌 섬이 되는 이곳 교동도는 북한과 인접한 한강하구의 경계 중에서도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 1550여 세대, 2919명이 살고 있는 교동도. 이 마을에는 경계인들의 아픔과 슬픔이 곳곳에 배어 있다. 국경을 마주한 실향민들의 한이다. 황해도, 연백군, 온정면, 낙선리 132번지에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 이제 6.25 사변 나가지고 부모님 곁에서 그냥 저도 걸어 나온 생각은 나는데 여기 그전엔 철책을 안 쳤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해안가가 다 쳐가지고 민간인들이 뭐 숭어도 잡고 낚시질해서 뭐 했는데 지금 꼼짝 못해요. 못 들어가요. 나무 교류가 그냥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 한번 갔으면 그 바람인데. 교동도 유일한 재래시장인 대룡시장. 이곳은 실향민들의 고향 황해도 연백장과 닮았다. 과거와 현재, 남과 북이 어우러져 있는 대룡시장은 땅을 잃은 실향민들의 삶터이자 향수를 달래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휴전선의 총성이 멎은 지 68년. 이 68년 동안 대룡시장 한켠의 상점을 지켜온 실향민 안순모 할머니.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할머니는 대룡시장에서 지금껏 장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실향민 1세대다. 20살에 피가 나와서 지금 90살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68년 동안 살아서 가족은 또 다 못 나와서 더러만 나와서 아버지 또 11살 먹은 남동생 7살 먹은 여동생 다 그렇게 넷이 나와서 몇 해 전에 우리 동생 한갑에 금강산을 구경시켜 주더라고. 갔대는데 내가 38선 넘으니까는 그냥 부모 생각이 그냥 문득문득 나고 그냥 벽에다가 막 분필로 썼대. 누구 잊어먹 다 포부를 해줬으니까 누구 며칠 날 여기서 있으면 만나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장마당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노점으로 시작했대요. 노점으로 시작되다가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땅을 세를 얻고 또 경제적인 부가 축적되면 땅을 사기도 하고 피난 나오신 분들이 그래갖고 형성된 시장이에요. 눈앞에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고향. 혹여 내 부모와 형제자매를 볼 수 있을까 그리운 마음에 실향민들은 교동도 북측 끝에 망향대를 세웠다.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에서 전쟁을 피해 목선을 타고 한강하구를 건너온 황래아 할아버지. 곧 통일이 될 줄 알고 북쪽 땅 살림살이를 챙기러 두 딸과 먼저 강을 건넜던 어머니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보다 제사 지내잖아. 노릇그래서 봤다고 하고.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나왔다고. 그게 그걸 캐서 정렬하 들어간다고 들어가고 딸 둘 데리고 들어가서 딱 스톱이 되고 말한 거예요. 아이. 근데 지금도 내가 어머니 떨어져서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어머니 얘기만 하면 내가 아주 눈물이 항상 나.
또 배웅의 도둑질이라고 저서 농사나 저기 뭐래 할 거 있나? 대농사 반농사 이런 거 조금씩 했는데 사는 게 참 한 세상 살기가 참 힘듭디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서북단 끝 인천 강화도. 다양한 역사 자원과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간직한 강화도는 지역 명성에 걸맞은 여러 종류의 농특산물 또한 생산해내고 있다. 강화 인삼. 강화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농특산물이지 않을까? 인삼은 재배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해풍이 깃든 강화 특유의 기후와 토양 환경은 강화도를 인삼 재배 최적지로 발돋움케 했다. 강화 제1의 특산물인 강화젖새우. 전국 추젖의 70%가 이곳 강화 앞바다에서 건져 올려진다.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류하는 한강하구, 그리고 서해 앞바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화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젖새우는 강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 덕에 다른 어느 젖새우보다 풍성한 감칠맛과 높은 영양가를 지닐 수 있게 됐다. 풍족한 유기물과 바다의 숲, 플랑크톤을 잔뜩 머금은 어류들의 안전한 서식처이자 산란장인 한강하구. 하지만 한강하구의 빼어난 생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하구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쓰레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강화도와 김포 사이를 남북으로 흐르는 염하수로 강화 해협이라 불리기도 하는 길이 20km, 폭 500m 이상인 염하수로는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이다. 염하수로에서 어업을 하는 더리미와 초지 어촌계 어민들은 한강 상류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와 밀물때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양 쓰레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가 지금 시운 1급이니까 한 25년, 30년 정도 되겠네요. 20년, 25년 정도. 여기서 그냥 쭉 한 거죠. 거기서 지금 떠는 쓰레기에 여기서 지금 여기 부장계에 걸리고 냄새 나고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페티병 이런 거 뭐 도라무 막 떠내려고만은 아주 불편한 거예요. 냄새나고 또 저런 풀 같은 거 떠내려고 썩잖아요. 저거 또 해에 아주 냄새가 아주.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또 다른 물길 중 하나인 성모수로. 교동대교와 창호포구에서 시작해 성모도와 강화 본섬 사이에 있는 외포, 후포에 이르는 이곳 역시 염하수로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강에서 오폐수 내려오고 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바다가 또 황폐화됐고 어업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저는 해양 쓰레기라고 봐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족자원은 산란지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생명체가 산란을 하려면 뻘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들락날락거리는 조성들이 돼야 되는데 쓰레기가 덮고 있어서 이런 바다 지금 속에 보면 뭐 냉장고니 뭐니 이런 것들 좀 엄청 쌓여 있어요.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화 지역 어민들에게 수매한 해양 쓰레기는 총 62톤에 달한다. 또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한강하구 환경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강화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량이 1세제곱미터당 6.12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연안 2.11개, 덕적도 1.71개 순이었다. 향수와 화장품,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되는 인공 향료 성분인 합성 머스크의 농도 역시 강화도 인근이 0.6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인천 연안 0.4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덕적도 0.2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순이다. 한강 상류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오염 물질량과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이제 그 한강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다 쓰레기는 67%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강 수계 그 물리용 분담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법상 한강 그 하류 쪽은 그 물리용 분담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기본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리용 부담금을 한강 하류에도 그 수질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 작업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금단의 구역 한강 하구. 강물과 서해 바닷물은 강화 앞바다에서 뒤엉켜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 남북 주민들에게 가닿지 않는다. 강화군 하전면 창우리에 있는 창우포구. 포구 북쪽 교동대교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설정돼 있다. 어로 한계선이다. 한때 황금어장이라 불렸지만 닫힌 공간이 된 한강하구 중립수역. 6.25 끝나고 잠깐 여기 저 뻘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객해다가 뭐 몇백 명 끌려가 들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어로한계선이 생기는 바람에 만약에 저 공동 수역이 없으면 고기가 아마 씨가 마르지. 고기 안 잡으니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저 중국 배들도 고기 사이에 들어와서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중국 배들이 요 교동 뒤에까지 들어들었으니까. 좋은 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그 떠내려고 다 그런 별로 난 그렇게 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재사항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기 가서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또 남북이라는 그런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별로 안 좋아요. 한강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루 2번 바닷물을 삼켰다 뱉어내는 신비로운 땅. 수많은 바다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먼 길 떠나는 희귀한 새들이 쉬어가는 아늑한 쉼터. 바다에 허파라 불리는 이것은 한국의 갯벌이다. 한강 하구에 위치한 강화갯벌. 조수간만 차가 크고 해안 경사가 완만해 갯벌이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면적 353제곱킬로미터를 자랑하는 강화갯벌은 광활함과 웅장함이 어느 갯벌 못지않다. 강화갯벌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내려온 담수와 서해 앞바다 해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낙동강이든 또는 뭐 영산강이든 금강이든 이런 데 이제 다 그 하구 댐이 만들어졌죠. 한강의 경우는 수중보는 있어도 물 흐름이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폐쇄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하구다 이렇게 하는데 기수역이라는 건 결국은 저 육상의 담수 생태계하고 해양의 연안 생태계하고의 그 조미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강 하구에서 나타나는 저 뭐 어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수 지역을 뭐 산란지나 이런 거로 이용하는 황복. 한강은 과거에 뭘로 유명했느냐면 웅어로 유명했어요. 웅어. 이 해파리 종류 중에서 기수식용 해파리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요리로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 기수식용 해파리를 전량 수매해가는 그런 종류인데 그 기수식용 해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강하구하고 무안지역 이렇게 나는데 한강하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생명이 어우러 있는 강화 서남단 갯벌. 여차리, 동막리, 선두리, 동검리, 황산리로 이어진 서남부 갯벌은 강화 갯벌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선두리 앞 갯벌은 지난 2000년 7월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강화도시연대 생태보존위원장이자 강화갯벌센터 소장을 지냈던 김순례 선생. 20년 넘게 바다 내음을 맡으며 강화갯벌에 살고 있는 갯벌을 찾는 생명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흔적들이
농개가 번식기에 집을 짓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대개 칠개라고 불리우는 개가 하는 흔적들입니다. 칠개 같은 경우는 보통 구멍을 2개를 만들어서 파고 다니는데 흙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파서 남겨놓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망둥어라는 게 지금 농개 집에 숨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뚝망둥어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상태에서 또 나와 있죠. 이렇게 또 돌아갔는데, 이 말뚝망둥어는 워낙 물을 싫어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어민들이 박아놓은 어망 말뚝에 다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뚝에 붙어 있는 망둥어, 그래서 말뚝망둥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강화 남단 갯벌은 거의 대부분이 연안부가 펄갯벌, 나가면서 혼합갯벌, 더 나가면 모래갯벌이 나오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이 어떤 갯벌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기수역에 사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해유종이 참개 같은 것들이 있죠. 꼭 해유성 생물은 아니지만 강화에는 환경부나 또는 해수부가 정한 보호생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흰이빨 참개찌렁이라고 해서 보통 그 굵기는 어른 2번째 손가락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고, 길이는 짧게는 1m, 길게는 2m까지 큰 마디가 한 390개가 넘는 그런 지렁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신발농개라고 하는 이제 농개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신발농개 같은 것들도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화도면 동막해변. 강화에서 가장 큰 모래톱을 자랑하는 동막해변 해수욕장은 강화갯벌을 찾는 이들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썰물시 직선거리 4km까지 펼쳐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동막갯벌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망둥어와 조개를 찾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온몸을 뒤덮은 갯벌 진흙은 마치 천연 머드팩 같다. 강화갯벌이 품은 수많은 생명체는 존재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강화갯벌이 가진 일일 정화 처리 능력은 하수종말 처리장 75개소 능력과 맞먹는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울긋불긋 화려한 색감을 뽐내는 갯벌 식물들, 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오염물질을 가장 먼저 걸러주는 생명체다. 개찌렁이와 개들이 만들어 놓은 갯벌 곳곳 구멍들은 펄에 숨을 불어넣는 숨구멍이다. 갯벌 생명체들 역시 모래 속 유기물들을 골라 먹은 뒤 뱉어내며 한강 상류 오염원들을 정화시킨다. 강화갯벌에서 벌어지는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 모든 행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원을 정화시키는 작업이다. 갯벌의 가치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2017년부터 4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이 머금고 있는 탄소는 약 1,300만 톤에 달한다. 또 갯벌이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승용차 11만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갯벌이 머금은 탄소 중 인천 갯벌의 유기탄소 저장량은 492만 3,784톤, 전체 탄소의 38%에 다다른다. 강화갯벌을 포함한 인천 갯벌을 보존하는 일은 한강 상류 도시의 오염원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인 셈이다. 그 갯벌에 살고 있는 조선 미세주류의 그 탄소 고정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강화갯벌의 경우는 하루에 한 216톤 정도의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연구들을 해왔죠. 그 갯벌의 그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신국수정부에서는 COD가 6ppm 정도인데 인천에 오면 2ppm 정도다. 그러면 4ppm이 어디에서 줄어드냐? 그 하구에서 이제 줄어든 거죠. 만약에 이 하구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인천 앞바다가 굉장히 오염된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구가 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갯벌은 개발이란 이름 아래 끊임없이 파괴됐고 사라졌다. 특히 인천은 갯벌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립의 도시다. 현재 강화 갯벌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패류 생산 같은 것들을 보면 어종수가 감소하고 있고 폐류, 조개류 같은 것들은 거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종도 공항을 건설하면서 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립한 부분들에 물길이 막혀버렸고 송도 같은 대규모 매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흐르던 물들이 물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강화의 퇴적량이 바뀌기도 하고 갯골이 파이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심하게 침식되기도 하고 하면서 환경 변화를 겪다 보니까 폐류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습지보호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실 그 전에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습지보호지역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습지보호구역이 된다라고 하면 보호지역이네?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네? 내가 집도 못 짓겠네라고 하는 불안감의 사회거든요. 한강하고 중립수역의 경계를 잡아주는 서쪽 끝에는 바다 위에 핀 작은 꽃,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섬들이 알알이 박혀있다. 형제섬으로 불리는 서도면 말도, 보름도, 아차도, 주문도 이 4개의 섬. 모두가 무트로 떠나는 오늘날 이곳 한강하구 섬마을을 터로 삼은 주민들은 묵묵히 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도면 섬 중 가장 큰 보름도, 면적은 6.36제곱킬로미터로 인천 동구보다 조금 작고 섬 둘레는 16km 정도다. 보름도 주민들은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다 위 DMZ, 남북 중립수역으로 바다가 묶인 탓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배는 줄고 줄어 이제 단 한 명의 어선, 어부만 남았다. 그래서 보름도는 4개 섬 중 면적이 가장 넓지만 주민수는 주문도보다 적다. 보름도에는 250여 명이, 주문도에는 340여 명이 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보름도는 너른 들판의 황금빛깔로 가득하다. 바다가 막힌 보름도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일군 농경지다. 추석을 훌쩍 지난 10월 중순, 보름도 농민들의 농기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자식같이 길러온 별을 하나둘 걷어들이는 농부의 얼굴이 밝다. 여기 보름도는 유기농인데 여긴 집을 벼서 논에다 깔지 30년 동안 그리고 하나도 팔질 않고 그래서 배가 좋고 쌀이 좋고. 선생님은 몇 평 정도 하셔요? 나는 5만 평. 올해는 대풍이야. 여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아. 여기 바다에도 조개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보름도 마을 곳곳에는 작은 텃밭들이 펼쳐져 있다. 너른 벼농사를 하기 힘든 어르신들은 조그만 텃밭에 고구마와 고추, 배추, 순무와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며 재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고 수확물을 이웃과 나눈다. 여기 하여간 농사만 한 번만 지으면은 팔지 않고 나면은 몇 년은 먹고도 남아. 그리고 첫째 물이 좋고 이 앞에 지금 바다거든. 바다고 고기가 좋으신데 물이 이렇게 짜질 않아. 근데 저놈은 또 없는 물하고 여기는 또 물이 틀려요. 셋이 먹으면은 이 비누가 매끈매끈거려. 시끌벅적한 문명의 소리보다 계절 따라 머무는 철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다 내음으로 가득한 보름도. 갯벌과 바다는 넉넉한 품을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내준다. 갯벌 위로 새겨진 물살의 흔적, 마을 어장으로 떠난 경운기 흔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다. 어려서부터 했죠. 한 40년?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고를 안 하고 이제 바위에 있는 거를 많이 했죠. 이제 자꾸 저기다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한축장 같은 거 생기면서 많이 저게 돼버리니까 봄에는 구물 매서 밴댕이, 병어, 뭐 숭어 이런 거 잡는 거. 주로 이제 저기 조개 잡으러 많이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희 아저씨가 이제
불삭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해군 부대 일로 왔다가 예.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사 들어왔죠. 아. 인천에 살다가 서도면 4개 섬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사는 주문도. 면적 4.62제곱킬로미터, 둘레 12.6km로 보름도보다 조금 작다. 주문도에는 면사무소가 있고 아직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가 있다. 주문도에는 해수욕장이 3개나 있다. 주문도 서북쪽 대빈창 해수욕장. 대빈창은 과거 중국과 교류할 당시 중간 계양지였던 주문도에서 사신과 상인을 대접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하얀 백사장 뒤로 뻗은 소나무 숲은 겨울철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잡으려고 주민들이 심은 소나무다. 주문도 서남, 동남쪽에는 뒷장술, 앞장술로 불리는 해수욕장도 있다.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장술은 모래백사장이 뭉쳐져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바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바다일보다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은 보름도와 닮았다. 섬이지만 여기 주민들의 주업은 농업이에요. 어업은 약 한 4% 내지 5% 정도. 주업이 쌀 농업이고 두 번째 고구마, 고추 주로 작물이 그렇습니다. 강화 그 본도 쌀보다도 이 섬쌀이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더 거기보다 그 질면이라든지 만면이라든지 좋으니까. 보름도와 주문도 사이에는 마치 숨어있듯 아차도가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0.67제곱킬로미터. 서도면 4개 섬 중 가장 작다. 여객선이 오가는 세 섬 중 유일하게 선착장 매표소가 없는 한적한 마을이다. 밀물을 막아주는 마을 앞 방파제에는 태극기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다. 아차도 작은 마을에는 욕심없는 주민 4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 10월 중순, 마을 안은 고소한 깨향으로 가득하다. 들깨 터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줘, 해기는. 근데 많이 못하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심지 말라고 야단했는데 일에 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병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기도 할 겸 이렇게 조금 했는데 힘이 드네. 아차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바다와 어우러진 웅장한 안반들은 손때를 타지 않은 천혜의 무인도를 연상케 한다. 마을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다. 아차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인가게, 아차섬 가게다. 가게에 마련된 식료품과 생필품을 필요한 만큼 알아서 계산하고 가져가면 된다. 가게 바로 옆에는 주민들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자 무인 카페인 공간 서말도 자리하고 있다. 카페 안에는 맥주와 사이다, 커피 캡슐과 머신, 봉지 커피가 놓여 있다. 그쵸, 많이들 여기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들은 이제 들고 못 다니니까는 이제 그냥 목사님이 갔다가 그냥 싸게 그냥 본점이 그냥 심부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래됐는데 올해 한 3년 됐나 이제 태풍에 날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이제 올해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해부터 운영하죠. 여기는 애꿎은 섬이에요. 뭐 바다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23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81이에요. 나이 많이 먹었죠. 여기는 그래도 마을은 저게도 도덕은이라는 건 없어요. 뭐 쌀가마를 바깥에 내도 그런 거 잊어먹는 건 없어요. 여기는 범죄 없는 마을. 그래서 여기는 저기 뭐 간곤 저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파출소가 있기라나 보안 저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차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가 여기는 범죄 없는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조용해요, 마을이. 저는 12살에 이제 외지에서 아버지 따라 여기를 들어왔어요. 어려서 아버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지 말하자면.
애들 아버지 또 만나서 살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죠. 한강하구란 말이 쓰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막바지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이 이곳을 한리버 에스터리로 표기했는데 이를 우리식으로 직역해 한강하구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강하구의 원래 이름은 조강이다. 할아버지 조자와 강강자가 합쳐진 조강은 할아버지의 강, 즉 조상의 강이란 뜻이다. 조상들이 후손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듯 조강이 남측의 한강과 염화, 북측의 임진강과 예성강을 넉넉히 품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조상, 즉 시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 생명과 새로운 자연 환경의 탄생이 바로 조강에서 비롯된다. 검령소에서 발원해갖고 쭉 500km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 물이 독을 품게 되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임진강 물을 끌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조강을 만나는데 조강을 만날 때 그 오염된 물이 해독이 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또 그 엄청 짠 물도 들어와서 조강에서 만나면 순화가 돼. 중화가 된다 그래서 그 물이 이래서 짠물보다 염도가 줄어들 때는 뭐냐면 모든 어류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산란을 갖다가 주로 짠물에 사는 것보다 기수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번성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에요. 한마디로 조강은 저는 표현하면 생명의 강. 물길은 문명의 길이다.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조강과 그 주변 지역은 한반도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이었다. 조선시대 충청, 전라에서 올라오던 모든 세곡선들이 수도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 바로 조강이다.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조강. 그 화려함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조강리 마을로 흐르는 조강의 한 지류 끝에 조강포라고 적힌 비석 하나만이 외롭게 서 있다. 어부와 어선들, 상인과 무역선, 세곡선이 뒤엉켜 조용할 틈이 없었던 조강리는 이제 적막함이 가득하다. 옛날에는 여기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랬대요. 물이 밀었다가 쏠릴 만한 그 숭어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는 모르고요.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도 나이가 70이니까는 어느 정도는 알죠. 조강 너머 북녘에는 황해도 개풍군 조강리가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이 같은 마을 이름을 쓸 만큼 조강 일대는 하나의 문화권이자 생활권이었다. 일터를 잃은 어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황강포와 홍천포, 강령포, 마근포 등 조강 일대 8개 남북 포구들은 자취를 감췄다. 남북 분단으로 그어진 어로 한계선은 그나마 남아있던 어민들을 강과 바다로부터 등지게 만든다. 한강 최북단 어장을 두고 있는 전류리 포구. 김포대교에서부터 조강의 북방 어로 한계선 사이를 오가는 전류리 포구 어민들은 여전히 쉴 틈 없이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린다. 전류리 포구에서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포구의 역동성과 정겨움을 찾기가 힘들다. 선착장과 선별장 사이에는 철책이 이중으로 들어섰다. 철책 옆으로 군부대 해안 초소가 위압적으로 서 있고 초소 위 감시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며 포구 일대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옛날에 이 철조망이 저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조업하는 데가 큰 배가 4개, 작은 배에서 27대. 지금은 새우 나오고 청개 잡고 숭어들 잡아요. 김포와 일산 사이를 흐르는 한강에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선착장이 8곳이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포구 기능을 못하고 있다. 위로는 조강, 즉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막혀 있고 아래로는 각종 대교와 신곡 수중보로 막혀 있는 한강. 어업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발동을 할 때 그때는 이 철도방이 없었거든. 그냥 세우고 뭐 이런 거 억수로 쳐나왔더라고요 이거요. 이 황금호장에 들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 어부 생활한 지는 아마 한 70년 됐어요. 70년요? 내가 83살에 지금 강이 다 안 비워져 가지고 이게 아주 참 그전에는 여기 이렇게 물반 고기반 이랬더랬어요. 이게 새우 많이 나오고 숭아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이건 농원이 뭐 이런 거 다 여기 나왔더라고. 이 아래가 이게 터져서 어민들은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많이 잡는데 남북이 가로막혀가지고 이제는 저 중대에서 이걸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 사람만 나가만 문을 닫고 열었다 닫았다 해서 뭐 그냥 그걸 어떻게 저 아는지 그냥 좀 조금만 한 5분 동안만 열어달라고 그래도 안 열어줘요. 이 저 아래 뱃길로 절로 또 뚫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그래서 강이 여기 더 막혀요. 남과 북이 있기 전 한강이 있었고 조강이 있었다. 철새들만 오갈 수 있게 된 아픔과 슬픔의 물길 조강. 분단의 상처가 아물고 남북을 가르는 철책이 사라지는 그날, 조강은 다시 한번 남북과 한강 어부들을 품고 세차게 흐를 것이다.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끝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세찬 바람도 피어나는 생명을 머무르지 못합니다. 남북 앞에 보인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남북 화해협력 공존 공생의 기운이 천지장에 가득 차게 하소서.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만든 한국의 백기를 열어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아픔과 눈물을 씻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한강하구에서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도록 도와보소서. 지난 10월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성모도 어류정항 앞 3355 모인 승객 50여 명을 태운 80톤급 여객선이 한강하구 물살을 가르며 북으로 향한다. 배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부터 종교인, 정치인, 예술인,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함께했다. 비록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의 바람은 하나였다. 바로 평화다. 저희는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수녀회고 그런 평화를 염원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됐죠. 암묵적인 제재 속에서 이 한강하구를 정말 속 시원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백기를 열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참석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뜨지 못했던 한강하구 평화의 배가 이날 어류정항을 출항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하듯 먹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는 16년 역사를 갖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정전협정일에 맞춰 진행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가 10년 뒤인 2018년부터 재개됐다. 이날 어류정항에서 출항한 평화의 배는 서도면 보름도까지 나아갔지만
더 북쪽인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서진 못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여지까지 중미 간의 정전협정이었다면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 간의 정전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이제 한강하고 수로조사를 같이 남북이 하게 됐을 때 원래 이連사 규정, 그다음에 정전협정 남북 군사 수립합의서에 따르면 두 표를 띄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가 서로 만나가지고 연락 통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자를 이쪽 배에서 이쪽 배에 옮겨 실을 수 없게 돼 있고 사람이 옮겨 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로조사할 때 그 사진을 잘 보시면 남북 간에 그 안개가 껴가지고 만나는 점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두 표를 딱 띄웠고 남북 배가 만났을 때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했고 물자를 실어 옮겼고 사람이 옮겨 탔습니다. 여지까지 지켜졌던 모든 정전협정의 규칙이 다 깨졌습니다. 이것은 한강하구의 선박을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강하구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한강하구 패권을 장악한 자는 한반도를 차지했다. 이제 삼국시대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백제가 한강을 갖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장악을 갖다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러나게 되면 신라 시대 때는 진흥왕이 또 이제 그 한강을 장악을 하게 돼. 한강을 장악한 사람들이 한반도를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강이 남과 북을 가르는 이렇게 지리적 경계인 거죠. 그 주로 이제 황해도와 경기도 쪽이 우리나라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갖다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한강하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외침이 있었던 시기에는 보게 되면 한강하구를 통해서 개성을 가고 한강하구를 통해서 서울로 이렇게 진격을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가 이를테면 외침을 막는 장소이기도 하고. 패권을 둘러싼 창과 총뿌리가 맞부딪혀 왔던 한강하구. 반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때면 이곳은 동아시아의 가장 번성한 국제 항로이자 한반도 중심을 가로지르는 뱃길 교통로였다. 윤명철 교수가 동아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서쪽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일본, 그 사이의 바다를 갖다 지중해라고 보는 거죠. 동아지중해의 교통로의 가장 결절점, 중간 지점에 있는 교차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강하구였다라고 보는 거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오늘날 한강하구 역시 이제 긴장으로 가득 찬 패권의 공간이 아닌 평화지대와 국제 항로로 발돋움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월 14일 인천 강화군 성모도 석포리 선착장에서는 분단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실향민을 실은 망향배가 한강하구 물살을 갈랐다. 평화의 배 띄우기가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이었다면 망향배 띄우기는 인천시와 통일부, 즉 관차원의 평화운동이었다. 실향민 25명을 태운 망향배 역시 평화의 배와 마찬가지로 북으로 향했지만 교동대교 넘어 한강하구 중립수역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실향민들은 시동이 멈춘 배 위에서 교동대교 넘어 북녘 땅을 바라봤다.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한 목소리로 외친 그들의 손에는 바람개비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한강하구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의 답은 다양할 수 있다. 한강하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배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배만. 중립수역 안에 민간 선박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유람선이 다니면 그거 자체가 한강하구의 평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가 우선되려면은 자연이 살아있고 환경이 살아있는 곳이 평화라는 거죠. 환경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평화의 상징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제 조강이라는 게 평화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우선돼야 돼요? 환경, 생태 환경.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생태 평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었던 생태, 또 환경, 역사, 문화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진영학적 장소로 인식하고 준비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18년도에 한 16억 있던 것을 90억 정도를 확충을 해서 지금 한 97억 정도, 100억 정도인데 이거는 뭐 광역지자체 14위에서 4위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또 지역의 평화 자산 또 관련되는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그 남북 문제가 긍정적으로 호전이 됐을 때 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접근을 했다라면 지금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평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평화로 접근을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한강하구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한강하구는 인천 강화도 지역뿐 아니라 중구 영종도, 더 아래로는 영종대교가 지나는 송도 앞바다까지 넓혀볼 수도 있다. 인천은 바다의 도시이자 한강하구를 품은 도시인 셈이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낙엽이 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을 한겨울. 한강하구는 인적이 끊어진 적막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언제가 될까? 남북의 배가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날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 다시 따스한 봄이 오듯 한강하구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마주보며 따스한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한강하구의 삶은 오늘도 이어진다.